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 경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 평가가 저조하게 나오면서 신뢰성과 투명성에서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고요. 대구교육청이 비판 기사를 쓴 기자에게 보도자료 배포를 중단했다는 뉴스도 살펴봅니다. 끝으로 경주시가 56m 규모의 대형 태극기 개양대를 추진해 논란이라는 소식 짚어봅니다. 네, 시민의 공공기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정보공개제도인데요. 대구시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등급을 받았다고요? 네, 대구시 정보공개 행정이 지난해 우수 평가를 받고 1년 만에 다시 보통으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 기관 평가가 시작된 후 대구시는 줄곧 보통 평가를 받다가 2022년 처음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홍준표 시장 임기만을 평가한 2023년엔 다시 보통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부산을 포함한 4곳이 최우수, 서울을 포함한 4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대구시는 강원 등 8개 지자체와 함께 보통에 머물렀습니다. 대구시는 평가 지표에서 고르게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원문 공개율 평가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대구시는 우수 등급을 재달성하기 위해 원문 공개를 더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계획 중입니다. 네, 그럼 우리 지역의 다른 기관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대구 경북 공공기관은 성주군만 최우수 등급을 받았을 뿐 전국에 13개뿐인 미흡을 4곳이나 받는 등 암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17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대구 경북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평가 대상 기관 46곳 중 최우수는 1곳, 우수 14곳, 보통 27곳, 미흡이 4곳입니다. 2022년엔 최우수 8곳, 우수 13곳, 보통 24곳, 미흡 1곳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크게 후퇴한 모습입니다. 복지연합은 지역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비공개를 남발하지 않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대구교육청이 비판 기사를 쓴 기자에게 보도자료 제공을 멈췄다는 건 무슨 일 때문입니까? 네, 대구교육청이 비판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를 중단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가 모두 공개돼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지역 사회에서는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조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역 한 일간지는 강은희 교육감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출장 일정 일부가 강 교육감 배우자가 소유한 기업과 겹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강 교육감이 대표를 맡기도 했고 현재는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이라서 뒷말이 나온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대구교육청은 보도 이후 추측성 기사에 대한 항의 표시라며 해당 일간지 출입기자에게 이메일을 통한 보도자료 배포를 중단했습니다. 네, 경주시에선 대형 태극기 개양대 건축 문제가 논란이라고요. 네, 경북 경주시가 황성공원에 수억 원을 들여 56m 높이 대형 태극기 개양대 설치를 추진하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는데요. 경주시가 최근 구글 설문조사로 설치 적절성을 물어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구글 설문조사가 객관성이나 투명성 등 기본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4억 원을 들여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는데요. 설문이 표본 모집 방식이나 질문 구성, 응답 신뢰성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시민단체는 설문 내용에 애국심이나 자긍심 고취 등 필요성만 제시됐고 경관 파괴나 혈세 낭비 등의 비판 의견이 누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